이거 좀 재밌어지겠는데요. 모델3 페이스리프트 국내 출시 가격이 공개됐거든요. 그런데 아이오닉 5보다 저렴합니다. 물론 보조금을 제외하고 차이 기본 가격만 봤을 때 그런 건데 이게 어딘가요? 지금 모델3한테 걸려있는 기대가 상당히 많습니다. 올해 모델3를 시작으로 전기차 판매량이 다시 오를 거란 전망이 있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데에는 분명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모델3의 국내 출시 가격이 중요한 이유, 그리고 이게 국산 전기차에 끼칠 영향, 이런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모델3 국내 가격이 공개됐죠. 후륜구동 스탠다드가 5,399만원, 사륜구동 롱레인지가 6,199만원이라고 합니다. 몇 개월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가장 저렴한 모델은 중국에서 생산된 게 들어오고 올해 상반기 중 공식 출시된다고 합니다. 일단 이렇게 되면 스탠다드 모델은 국내 전기차 보조금 100% 지급 기준을 충족하는 거죠. 5,500만원 미만이면 100% 지급 기준에 충족하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여기서 주행 가능 거리나 에너지 밀도, AS 수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최종 지급되는 보조금이 달라지긴 하겠지만요. 스펙은 후륜구동 스탠다드 모델이 상온 복합 주행거리 382km, 저온 복합 주행거리는 290km인 걸로 나왔고요. 롱레인지 모델은 상온 488km, 저온에서는 389km를 주행할 수 있는 걸로 나왔다고 합니다. 국산 전기차랑 가격은 거의 완전히 겹친다고 봐야겠죠. 모델3 후륜구동 스탠다드의 가격은 5,399만원입니다. 아이오닉 5는 23년형 스탠다드 후륜구동 모델을 기준으로 5,005만원부터 5,336만원까지입니다. 거의 비슷한 가격이고 모델3 사륜구동 롱레인지 모델은 6,199만원이잖아요. 아이오닉 5 롱레인지 사륜구동 모델은 최근에 출시된 24년형을 기준으로 5,474만원부터 6,817만원입니다. 여기는 가격대가 아예 겹치는 거죠. 일단 모델3 페이스리프트의 출시는 빠르면 다음 달로 예고되어 있습니다. 이미 테슬라 코리아가 인증을 대부분 받아놓기도 했고 공식 앱에 신형 모델3를 올려놓고 그러는 걸 봐선 출시 준비는 어느 정도 마친 것 같습니다. 이제 보조금 책정을 위한 절차만 마무리되면 고객 인도도 시작될 걸로 보이는데 보조금이 이전처럼 완전 잘 나오진 않을 겁니다. 100% 지급 기준도 기존보다 낮아졌고 중국산 배터리를 장착한 차들, 그 중에서도 LFP 배터리를 장착한 차들이 이제는 불리한 게 사실이니까요. 그래도 기본 가격이 나쁘지 않게 나와서 기대되는 포인트는 많습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업계에서 기대하는 건 간단합니다. 제2의 모델3 쇼크가 올 거냐, 지금 다들 이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모델3가 처음 나왔을 때 전세계 전기차 업계에 충격을 안겨줬다고 해서 모델3 쇼크라고 불리는 건데요. 왜 이렇게 된 거냐면 모델3가 처음 양산되기 시작한 게 2017년이잖아요. 이때까지만 해도 대량 생산 전기차는 거의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높은 기술 수준이라던가 그에 비해 저렴한 대중적인 가격표를 달고 나오는 전기차도 없었단 말이죠. 이때까지만 해도 현대차는 아이오닉이라는 브랜드도 없었고 전기차를 타는 것 자체를 신기하게 볼 때입니다. 그런 걸 어떻게 타고 다니냐는 인식이 강했거든요. 모델3도 뭐 처음부터 기대치가 높고 그런 차는 아니었습니다. 원래 일론 머스크가 목표로 잡은 게 연 35만대 수준의 생산 속도를 달성할 거란 거였는데 모델3 출시 전까지는 주당 100대도 안 되는 생산량 때문에 전 세계적인 비웃음거리이기도 했습니다. 이때는 진짜 앞으로 테슬라가 계속 존재할 수 있겠냐는 소리도 나왔을 정도로 미래가 불투명했거든요. 그런데 기가팩토리가 안정화되면서 공장도 늘어나고 무엇보다 보급형 자동차로 출범한 모델3는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전기차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연 90만 대씩 만드는데도 없어서 못 판다는 소리까지 나오잖아요. 무엇보다 모델3를 시작으로 대중적인 가격이 전기차 그리고 가격이 대중적으로 바뀌었음에도 오히려 기술은 눈에 띄는 발전을 이뤄내고 테슬라를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이 인정하기 시작하고 이런 1년의 과정과 결과들을 통틀어서 모델3 쇼크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이 모델3 쇼크가 한 번 더 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한다는 겁니다. 모델3는 우리나라나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분명하거든요. 사실 규모만 달라졌다 뿐이지 시장이 요구하는 건 2017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저렴한 가격이 전기차 그리고 불편함 없이 타고 다닐 수 있을 정도로 기술이 고도화된 전기차를 원하고 있잖아요. 다른 점은 그때보다 지금은 훨씬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차 시장에서 경쟁을 하고 있다는 거고 여기서 또 하나 확실한 건 그 어떤 브랜드도 대중적인 가격을 실현시키지 못했다는 게 큽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중적인 가격의 기준은 간단합니다. 동급 내연기관 차량 가격이 비슷하거나 상대적으로 불편한 것들을 감안해서 더 저렴하거나 그리고 보조금 없이도 이런 가격이 가능하냐, 이걸 이제 대중적인 가격의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조건을 충족한 전기차 아직은 없습니다. 중국 전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내에서는 저렴할지 몰라도 해외 시장에서는 비싸고 보조금 없이 이런 가격으로 살 수 있는 전기차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모델3한테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왜냐면 테슬라는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조건이 지금도 많습니다. 기가팩토리의 효율만 생각해봐도 나오는 답이고요. 시장 흐름상 다른 전기차 회사는 몰라도 BYD는 확실하게 견제를 해야 하는 게 맞거든요. 기술적으로, 아니요, 기술적인 걸 떠나서 판매량과
시장 잠식력 때문에 BYD는 테슬라가 견제해줘야 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최근에 가격을 잠깐 올린 건 주가가 너무 내려가는 걸 방지하기 위한 일시적인 해결책입니다. 왜냐하면 주식시장 입장에선 회사가 너무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가격을 내리기만 하는 것처럼 보이면 주가가 내려가는 게 당연하거든요. 모델 3가 처음 출시됐을 때는 1차 대중화가 있었던 거고 이번 페이스리프트 모델 출시를 기점으로 2차 대중화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많은 겁니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들은 좋은 이유가 전기차 시장에서는 모든 브랜드가 테슬라를 따라가거나 견제할 수밖에 없잖아요. 현대기아차도 기존에 예정되어 있던 저가형 전기차 EV3 같은 차들은 가격을 하향 조정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되면 전기차 평균 가격이 내려가면서 진입 장벽도 내려가고 전기차 판매량이 또 한 번 반등하는 계기가 되는 거죠. 소비자들 입장에서 보나 전기차를 많이 팔아야 하는 입장에서 보나 모두 좋은 거란 거고요. 세 번째는 우리나라 시장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2차 대중화뿐만 아니라 시장의 방향도 어느 정도 명확해질 거라고 보는데요. 아직은 애매하죠. 하이브리드 차가 일본처럼 워낙 잘 팔리고 있기도 하고 앞으로 출시될 신차들 중에서도 하이브리드 차 비중이 상당합니다. 뭐 이건 현대기아차 영향도 크겠죠. 이미 잘 팔리는 SUV들 중에서는 하이브리드 모델이 안 팔리는 차가 없는 것도 현실이고요. 가장 많이 팔리는 그랜저 역시 하이브리드 모델 판매 비중이 상당합니다. 한국 시장은 하이브리드 차가 잘 먹힌다. 그래서 KGM하고 르노코리아도 하이브리드 신차 계획이 탄탄하죠. KGM은 내년을 시작으로 거의 모든 차종에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도입될 겁니다. KR10 같이 판매량이 많이 나와야 하는 주력 모델뿐 아니라 고배기량 엔진이 필요하지만 고배기량 엔진을 쓸 수 없는 렉스턴 같은 플래그십 모델들도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대체할 거고요. 르노코리아는 말해 뭐하나요? 당장 내년까지 오로라 1하고 오로라 2 모두 하이브리드 모델로 나올 거고 오로라 3만 전기차로 나올 예정이라고 하죠. 일단 지금까지는 하이브리드 차가 강세고 앞으로 그럴 거라는 게 한국 시장 전망인데 이게 모델 3 때문에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모델 3가 이번에 가격 덕분에 판매량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한국에서 전기차를 팔고 있는 자동차 회사들도 가격 경쟁력을 갖춰야 합니다. 이미 1차 방어 카드는 썼습니다. 제3의 요인은 보조금으로 가격 견제를 한 번 했는데 이 이후에는 제조사들이 직접 가격 경쟁을 해야 합니다. 가격 경쟁을 하기 위해서 차의 기본 가격 자체를 내려버리고 이렇게 되면 당연히 이전보다 더 많은 소비자들이 전기차에 관심을 가지고 가격과 조건만 괜찮으면 전기차를 그만큼 많이 사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또 한 번 한국 시장에서 전기차가 대세란 소리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전기차가 많이 팔린다, 전기차를 많이 팔아야 한다, 이 조건이 만들어지면 인프라 구축은 전기차를 많이 팔아야 좋은 이해관계에 있는 기업들이 알아서 나눠줄 거고요. 뭐 만약 이렇게 된다면 르노코리아는 또 한 번 힘들어지는 거고 KGM은 딱히 영향이 없을 걸로 보입니다. 모델 3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시장 판도를 흔들 수 있는 차를 만든 테슬라도 참 대단하다고 보고 단일 모델 하나가 이렇게 글로벌 시장을 흔들 수 있다는 것도 한편으론 부럽네요. 전기차는 확실히 테슬라가 대세다.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